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2019년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내년도 포트폴리오 구상이 중요하겠죠. 2부도 우리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년도 계획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양시장 보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 기세 몰아서 조금 더 힘차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2부도 함께 해주실 이가람 위원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저 위원님들한테 항상 2부에 질문 던지잖아요. 네. 안 던질 수 없겠죠. 네. 위원님의 2020년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2020년도 목표는 상반기에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 또 방송 출연해서 분석을 많이 해드려서 그에 따른 보답을 드리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또 결혼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또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인 목표와 개인적인 목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중에 일단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귀가 솔깃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개인적인 목표는 저희가 옆에서 또 응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목표 모두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파이팅 하라는 의미에서 파이팅 하고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의 기합까지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리 이가람 위원님 함께 하시면 상반기에 거대한 수익 안겨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나 궁금하실 텐데 일단 무료 오픈 채팅방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검색창에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반기에 많은 수익을 안겨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이 목표 함께 이루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무료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종목 상담 2부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오늘 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위원님과 파이팅 넘치게 시작을 해봤는데 오늘 양시장 올랐다고 했죠. 시총 상위주 종목 위주들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리 캐스터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오겠습니다. 캐스터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IT 업종이 우리 시장을 주도해줬는데요.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신흥시장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반등할 거라는 그런 희망찬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29% 오른 220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당락일 효과로 장 초반에는 조금 하락 출발했다가 장 중반부터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수급으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4거래일 만에 매수를 재개해줬습니다. 또 개인 역시 양도소득세 이슈를 털어내고 오늘 우리 시장에 오랜만에 돌아와준 모습인데요. 기관은 오늘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또 매수를 해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빨간불을 켰습니다. 오늘 미국발 IT 훈풍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내년 상반기 전망도 밝다는 소식입니다. 네, 또 오늘 바이오 섹터 대형주들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강하게 해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셀트리온도 1.66%로 강하게 올라준 모습인데요. 내년 초에는 바이오 업종이 임상 실패에 따른 노이즈가 점차 줄어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또 밸류에이션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주 역시 수익 개선 기대감에 따라 강세 보이면서 오늘 LG화학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또 오늘 신한지주, 고배당주였던 금융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3.61% 떨어져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 넘게 올라줬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1.41% 오르면서 661선 돌파 성공했습니다. 오늘 보통 배당락일에는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코스피와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보통 플러스가 수익률로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수급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이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조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 IT와 바이오 업종 위주로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HLB가 5.94%로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이어서 메지온 역시 12% 이상 오르면서 오늘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IT 섹터가 오늘 시장 이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KMW가 2.58%로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또 원익 IPS가 오늘 메디톡스를 제치고 10위권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또 헬릭스미스가 임상 이상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4.35% 강하게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네, 2019년의 거래일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준비하셨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오늘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또 돈 버는 방법, 오늘 종목 상담 함께 하시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올랐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캐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의 계획을 다들 세우고 계실 겁니다. 상반기에는 뭐 그게 목표 수익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종목에 대한 뭐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포트폴리오에 반영이 돼서 이번에는 이 정도의 수익률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목표 우리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이 됩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 두 개의 번호 아무거나 이제 골라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신다면 오늘 위원님과 함께 바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젠 종목 상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위원님 문자가 도착했대요. 바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LG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83,5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올해 좀 고점에서 잡으셨던 것 같아요. LG전자 어떻게 좀 빠져나와 볼까요, 위원님? LG전자 83,500원에 비중 30%다. 이런 대형주들은 가지고 계시면 사실 뭐 LG그룹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 뭐 올라오게 돼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하락이 좀 크게 나왔지만 그랬어도 요 하락이 나타나서 지지받은 자리가 지난 해에 11월 달쯤에도 찍고 올라온 저가 자리가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타나는 게 대형주의 특성이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주가들은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시간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지금 당장 올라오기에는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LG그룹주들 자체가 좀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83,000원짜리 사실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서 찍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길게 놓고 가져가 보시면은 괜히 손실 마무리를 하기에는 또 범위가 좀 많이 넓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83,500원 매수 단가까지 근처 한 83,000원, 8만 원 위로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그래도 시간 좀 놓고 오래 두시면은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올라온 뉴스만 보더라도 그 LG전자 사장이 자사주를 750주 장내 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내 매수하는 임원진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주가는 또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길게
놓고 보는 관점으로 83,500원이시니까 8만 원 위까지 올라오는 단계까지 기다렸다가 최대한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조금 그때그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좀 우호적인 굉장히 앞으로 좀 우호적인 그런 기업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중장기적으로 LG전자 가지고 가셔도 이제 매수가 근처에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큰 걱정 마시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조금 팁을 주신 것은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 말고 좀 상반기에 빠르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다른 종목들로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또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고생많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선액이고, 예. S넷. S넥. S넷, 네,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7,040원 15%. 7,040원에 15%. 언제 매수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11월 6일. 11월 6일쯤에 S넷 같은 경우는 계속 보고 계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7,000원까지 오늘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예, 오늘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네요. 올라왔다가 종가에서 내려왔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S넷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7,040원에 15%시라고요. 예, 예. 그럼 뭐 11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거긴 한데 그래도 뭐 하락은 버틸 거는 다 버티신 것 같고 이거는 가지고 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가 보시고요. 지금 추세 하락선이 좀 있긴 한데 추세 하락선에 대한 부분을 저는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상반기 안에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8,000원 단기적으로는 8,000원을 좀 보고 싶고요. 요거 단기 관점이세요? 좀 중장기 관점이세요? 좀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예, 예. 예, 단기적이시면요. 요 위에 한 8,000원짜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예, 예. S넷 가지고 계시면 8,000원 아마 1월 달 정도만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이슈가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얘가 5G 관련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올랐는데 올해죠. 올해 초, 올해 이제 봄에 5월, 6월 달에 올랐는데 이게 지금 뭐 홀로그램 관련 쪽으로도 몇 개 있기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5G 관련 쪽으로도 지금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1월 달에 좀 수혜 종목으로 이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한 8,000원 정도 단기시면은 8,000원 정도에서는 수익 매도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을 새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S넷 단기로 보신다면 8,000원까지는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셀리버리요. 셀리버리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61,2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20% 정도. 예. 한 번에 담으셨어요? 두 번에 나눴어요. 두 번에 나눠서 지금 매수 평균이 지금 61,000원 정도 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셀리버리 단기로 보세요? 중장기로 보세요? 한 중기 정도로 보는데요. 중기 정도로? 어떨까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셀리버리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이거 61,200원 두 번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단가가 바뀐 거잖아요. 예. 그럼 맨 처음 매수하신 게 언제예요? 맨 처음에 12월 초입니다. 12월 초. 12월 초, 약간 위에 있을 때 예. 6만 그때 6만 한 5천원쯤 되겠네요. 예, 6만 5천 원대 하고 그다음에 좀 빠졌을 때 좀 5만 8천 원대 이렇게 샀었는데. 예. 셀리버리를 왜 사신 걸까요? 요 단가에.
그 뉴스에 그 잠깐 보니까 그 뭐 좋은 소식이 많죠, 셀리버리가. 예, 예, 맞아요. 좋은 소식이 많고 글로벌 제약사하고도 좋은 얘기가 많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얘가 월봉을 보게 되면 올 3월 달에 올라왔었던 월봉 자리, 고점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빠진 종목이에요. 예. 근데 그 지난번 셀리버리가 사실 올 3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얘가 2만 원짜리가 8만 원까지 갔으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게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호재가 나왔어야 됐는데 예. 그렇게까지 호재가 연이어서 나오지 않았고 그때 이번에 올라갔던 거는 임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갔던 거였고 예. 사실 이 셀리버리가 다시 올라갈 재료가 있기는 해요. 지금 본 계약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내용 아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아, 내용 모르시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제약바이오는 얘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만이 예. 매도를 언제 할까를 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일정을 좀 봐야 되건 뉴스 많이 보시면요. 얘가 예. 이제 그 본 계약이 아직 체결 안 된 게 있어요. 예. 지금 계약을 해놓고 있고 일본 쪽하고 말하는 것도 있고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본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본 계약 나오는 시점에 얘가 먼저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올라가게 되면 매수 단가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예. 거고 넘어간 다음에 그 본 계약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전에 수익권에서 정리를 하든지 예.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매수가 위로 올라올 거예요. 셀리버리는. 예. 예. 기다리면 올라와요. 매수가 올라올 거고 매수가 위에 올라왔을 때 내가 매도를 만약에 뭐 7만 원 부근에 사고 싶다. 아니면은 뭐 6만 5천 원 정도 아니면은 뭐 한 5%에서 10% 사이에서 매도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매도 보시면 되는데 나는 그게 예. 아니라 조금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뉴스가 나올 때 예. 일단 뉴스 나오자마자 또는 얘가 장 전이나 시간 외에서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 이제 갭 떠서 시작하잖아요. 예. 갭으로 떠서 시작한 날이 있으면 그때는 시초가에는 일단 비중 반은 매도해야 돼요. 예. 비중 반 매도하고 그 이후에 양봉 떠서 올라가느냐 갭 뜬 다음에 내려오느냐 그건 이제 시장에 맡기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예. 만약에 셀리버를 갖고 있다가 갭으로 떠서 시작하는 날이 발생되면 그때나 안 그러면 장중에 뉴스 나와서 갑자기 크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는 일단은 비중은 반을 줄여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 매수가를 오지 않는 범위나 안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다. 이제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전량 매도를 보신 다음에 또 다른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바꾸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어떤 뉴스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셀리버리 이거 어떤 거 있는지 뉴스는 보셔야 돼요. 예, 예. 예, 그거 안 보시면 이거 매도 못 하십니다. 예, 그 매수를 하긴 했는데 매수 시점을 전혀 감을 예, 못 그러니까 그 잡겠어가지고, 매도 시점을 잡으려면 제약바이오는 얘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예. 예, 그거를 보면서 걔가 나오거나 걔가 나오기 직전이거나 그때 매도를 보는 게 좋으니까 네, 재료를 좀 파악을 먼저 하시면서 대응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성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셀리버리 올해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죠. 위원님께서 또 제약 바이오주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꼭 이슈와 그 재료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러한 투자 팁도 놓치지 않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번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넘어가 볼까 봐요. 많은 분들 나도 오픈 채팅방에 올리면 지금 봐주시나 라고 궁금해하시죠. 지금 바로 카카오톡 어플 키셔서 검색창 상단에 배트맨 이가람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롭게 혼자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위원님과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도 해보시고요.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으쌰으쌰 2020년 함께 이겨내보는 그런 동료애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가서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성말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52,000원이고요. 3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늘 떨어졌는데도 매수가가 52,000원이라서 지금 수익 중이세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수익을 지금 청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타이밍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일단은 5%의 배당은 나왔을 거고요. 네. 0.05주니까 0.05주는 이제 들어올 것이고 52,000원이시면은 이게 이제 배당락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가격의 변동이 좀 생긴 건데 그래도 52,000원에 30%다. 매수 단가가 좀 변경이 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요거는 가지고 계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가지고 가시고 다만 비중은 더 늘리면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가가 낮은 단가는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가는 아니지만 요거는 가지고 계시면 얘는 지금 지속적으로 블록들 이슈가 조금 셀트리온 관련주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막혀있는 요 242평선은 뚫을 것이냐. 요거 뚫게 되면 코스닥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코스닥은 더 간다라고 봅니다. 더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고 매수 단가 오게 되면 요거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비중 30%니까 안 그러면은 지금 수익권일 때 비중 30%에서 이거를 비중을 한 20% 정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 낮춰놓고 그냥 쭉 지수 보유하시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셀트리온 관련 주들은 또 얘는 실적이 실제로 발생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또 유럽발 이슈도 있고 뭐 미국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년도까지도 놓고 봐야 될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스피의 삼성전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텐데 다만 비중 30% 갖고 있게 되면은 다른 변동성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자금이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차라리 이런 안정성 있는 거에다가는 한 20% 정도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 놓고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공격적이다라는 분이시면은 비중을 한 10% 정도만 줄여놓고 나머지 비중 20%로 쭉 보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실적 발표할 때까지 좀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실적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슈가 붙는 종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은 그래서 다음 실적 발표 때까지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다만 공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 10% 줄여서 다르게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비중 늘려가시고 나는 좀 안정을 추구하신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요 비중 그대로 보유하셔가지고 다음 이제 실적 발표하실 때까지 보유하다가 실적 발표할 때 그 이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전에 매도하시면 되고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발표 내용 보면서 그때 수익 챙기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배당락 때문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지만요. 위원님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코스닥의 삼성전자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포트폴리오 구성 팁까지 우리 위원님이 좀 주셨으니까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요. 채팅방에 까르페디엔님께서 보내주셨어요. AP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27,950원 정확하게 이제 매수가 알려주셨고 2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부러워요.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위원님과 함께하는 채팅방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보내주셨는데 AP 시스템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지금 매도를 할까요? AP 시스템은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이틀 동안 올라오면서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외인과 기관을 다 끌어올리면서 지금 매수세를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이다.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종목은 가지고 가야죠. 네, 가지고 가야 되고 네. 27,950원이면 지금 수익 잘 내고 계시는데 이제 수익이 오히려 잘 나니까 고민이 됩니다. 이제 얘를 매도를 해야 되냐, 더 봐야 되냐. 그렇죠. 전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AP 시스템은 더 가지고 가시는데 얘가 이제 주봉상이나 월봉상 봤을 때 요 전고점 자리들까지 다 올라왔어요. 근데 요거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좀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요 윗자리에서 얘는 추세 대응으로 봐야 됩니다. AP 시스템은 추세를 놓고 일봉을 난 못 보겠다 하시면요. 이제 매수 단가 좀 차이 나니까 요거는 주봉 놓고 보시면서 주봉상 추세가 있어요. 지금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들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보시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저항 자리가 32,000원 자리였는데 32,000원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대응 보실 때는 32,000원 안 깨지는 범위에서 보시는데 바로 32,000원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요건 좀 버티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대응 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 적어도 1월 달 이제 CS2020 정도부터는 IT 섹터가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월 한 중순 아니면 1월 요 정도에는 한번 1월 달 안에는 한번 수익권 챙기시고 그다음에 추세가 안 꺾이는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추세 대응 다 안 하겠다 하시면은 한 1월 중순 정도면은 만족할 만한 수익권까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적으로 1월 달 단기면은 1월 달 안에서만 그냥 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IT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는 추가적으로 지금 더 상승 가능하겠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37,500원 자리나 여기까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7,000원 더 윗자리 4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실 거면 35,000원 요 윗자리에서 짧게는 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더 보겠다 하시면은 1월 달과 2월 달 요 사이에 그냥 어느 정도 수익권에 만족하시면서 매도 보시고 또 아래에서 다른 종목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더군다나 IT 쪽은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르페디엠님 일단 너무너무 수익 축하드리고요. AP 시스템은 추세 흐름 보면서 내년까지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분과 한번 볼까요? 건물 사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올릭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올릭스 5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25%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올릭스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님. 57,000원에 사셨으면 지금 많이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올릭스 57,000원이요? 네. 37,000원에 57,000원 좀 많이 높으신데 네, 저기 위에서. 그렇죠. 근데 비중이 25%. 이거 단가 낮추려면 비중을 너무 많이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는 남은 현금이 있다. 남은 현금이 있으면은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금하고 올리스의 손실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쳐 나가는 방법이 있고 나는 그런 거 복잡해 싫다 하시면요. 올리스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올리스는 보유하시면 올리스는 매수 단가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봐요. 57,000원 자리면은 적어도 55,000원 부근 5만 원 위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RNA이라는 종목 쪽이 상당히 좀 이슈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올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좀 이슈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종목들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신 김에 일단은 좀 손실이 크지만 저는 매수가 회복 가능하다라고 보니까요. 일단은 가지고 가시는데 난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하고 싶다 하시면은 비중 늘리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금과 손실금 털어내는 방법과 난 복잡해 싫다 하시면은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55,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매도하셔가지고 최대한 손실 없이 수익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매수가에는 나오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물사장님 올릭스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건물 사실 수 있기를 저도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문자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볼게요. 다스코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뒷자리 661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6,850원이고요. 3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약수익권이긴 합니다. 6,850원이면 오늘 6,90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 다스코 이런 거는 내년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위원님? 다스코가 최근에 왜 올라갔을까요? 제가 운송 인프라라고 보이는데 최근에 계속 대외적으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닐까요? 남북 경협해서? 남북 경협으로 해서 네. 다스코가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인맥주 때문에 올라갔어요. 아, 정말요? 네, 다스코가 지금 그 이낙연 전 총리 그 이제 이슈로 해서 같이 인맥 정치적인 이슈로 엮여서 다스코가 올라간 테마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네. 다스코 최근 들어서 그 정치 인맥주들이 순환매가 좀 많이 돌고 있고 특히나 그 이낙연 총리의 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의 대장주가 다 꺾이기 전까지는 이러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이슈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스코는 좀 가지고 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인맥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인맥 정치로 엮였다 싶은 종목은 사실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6,850원이시니까 근데 다만 이게 좀 비중 30%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한 반 정도는 그래도 한 일정 부분 한 3% 이상 수익권에서는 비중 반은 덜어내시고 좀 비중 작게 이런 정치인맥 엮인 종목들은 조금 비중 작게 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3%에서 5% 수익권 오게 되면은 그때 비중 반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 붙었을 때 과연 요 윗자리 7,500원짜리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게 문제다라고 봅니다. 근데 요 자리 못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보다 차라리 올라왔을 때 7,500원 고가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스코까지 만나봤습니다. 가격 전략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화천기계요. 화천기계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매수가는 2,930원에 매수했고요. 30% 네. 비중이요. 2,930원에 30% 정도. 예, 화천기계 평소에도 자주 이제 보시는 종목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화천기계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매수 언제 하신 거예요? 12월 초에 했어요. 근데 오늘은 왜 매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내가 그 매도를 못 했어요. 이거 사신 이유가 뭔데요? 아이고 뭐 조국 관련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오늘 얘가 왜 올라갔을까요? 그걸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난 안심을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네. 아, 이거 그 조국 구속영장이 통화가 안 됐어요. 예, 예. 예,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예. 기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갭상승 출발했는데 요거는 이제 물량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나온 건데 이건 오늘 매도를 봤어야지 가장 좋은데 예. 2,930원이면 일단은 뭐 기다려 보셔야죠. 기다려 보는데 저는 이거 비중 30%까지 가지고 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국이 다시 뭐 정치권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좀 취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 이런 정치인맥주들은 올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런 종목들은 매출액이 안 나오잖아요. 매출도 안 나오고 뭐
전년도나 전년도 봤을 때도 분기로 봤을 때도 매출액은 뭐 딱히 잡히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로 올라갈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단지 인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 그걸로 상승 나왔다가 빠졌다. 사실 이건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요. 예. 비중 축소를 하시고 만약에 조국을 나는 더 믿겠다 하시면은 비중 줄인 상태에서 가져가는 가시고 나는 그냥 그런 거 싫다 하시면 요 차트 금고가 다 필요 없이 난 그런 거 그냥 싫다 하시면은 오늘 뺐으니까 결과 나오고 뺐으니까 그런 거 싫다 하시면은 그냥 전량 다 매도하시고 조금 기다려 보일 생각이 있으시면 비중 절반만 줄이시고 그다음에 다시 매수가 부근 오게 되면 전 이거는 좀 매도를 하시고 정치 인맥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더 확실한 인맥 쪽으로 다시 교체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그냥 시초가에 내버리는 건 어때요? 네, 그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손절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차라리 그렇게 하고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은 정치 인맥이나 뭐 급등주를 안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고르셔가지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위원님께서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상승장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2부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소중한 투자 팁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위원님께서 2020년에 목표가 크게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특히 첫 번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020년에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2020년도는 역시나 또 일정이 있는 종목들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런 네. 일정주들을 제가 정리를 쭉 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일정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더군다나 1월 달에 IT와 제약바이오 둘 다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더불어서 오늘 보너스까지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르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일정이 정확하게 있으면서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바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임상실험, 정부 정책 이러한 것들은 다 일정이 미리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만 정리 잘 해놔도 저가의 선침해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IT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요. 제약바이오도 JP모건 헬스케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런 종목들 오늘만 보더라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 한 종목은 12월 달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면서 오늘까지 무려 30% 이상 현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앞으로 더 주목을 해봐야 될 일정이 뭐가 있느냐. 이제 12월 30일 날 연말과 연초다 보니까 일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12월 30일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그런 관련주 월요일 날 한 차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쉬는 1월 1일 날 이탈리아에서 디지털세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좀 미국 쪽에 있는 기업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어떠한 반응 보이는지 이런 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1월 1일 날 또 SK네트워크스하고 AJ 렌터카가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SK 렌터카가 출범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종목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한번 월요일 날 보시고요. 그다음에 1월 2일 날 우리나라가 쉬고 난 다음에 국내 증시 개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다음 주는 일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주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차가 1월 6일 날 CES 미드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같이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그런 비전을 공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월 7일부터는 CES 2020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1월 7일 날 열리고 1월 7일 날 또 같은 날짜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지금 요 관련주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날이 아마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종목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앞두고서 매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그다음 1월 13일 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보자면 1월 7일부터 열리는 CES 2020입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는 ICT와 인공지능 접목판 드론과 로봇에 관련된 거를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CJ CGV의 자회사입니다. CJ 4D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4D에 대한 기술과 또 스크린 X 요거를 결합을 한 4D X 스크린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은 CJ 그룹과 연계돼서 이런 작업을 하는 회사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 회사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반으로 해서 엠비전 S라는 거를 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같은 거를 전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또 관련주 잘 보시고 현대자동차 역시나 미래에 대한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것 좀 잘 보시고 이제 가장 좀 IT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겠는데 제약바이오에 참가하는 기업을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종목도 종목가 많이 올라갔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기업들은 뭐 세트리온 포함해서 ABA 바이오, 뭐 제네신 이런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오 솔루션도 이 종목이 지금 12월 달에만 30% 이상 올라간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12월 달부터 JP모건을 외친 거였는데 바이오 솔루션이 30% 이상 올라갔고요. 오늘만 보더라도 NGK 생명과 올라갔고 ABA 바이오 어제부터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고 특히나 제네신 같은 경우는 임상 발표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네신 같은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한 종목들 한번 차트 보시면서 정리 잘 하신 다음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제 그 딜에 대한 논의 예상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이다. 앞으로 빅파마와의 협업이 예상되는 종목도 있고 앞으로 성장을 한 이유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의 빅파마와의 새로운 업무 협약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만약이라도 다음 주에 눌림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눌림 시에 분할로 매수를 보시면은 분명히 JP모건 이후나 그 전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는 교육방학으로 해서 게임주하고 이제 다른 종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요 게임주와 그 인터넷 방송 그 관련 주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캐릭터 시장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겠는데 얘도 일정이 있어요. 펭수가 1월 달에 새로운 굿즈 상품을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보게 되면은 다이어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나온 게 달력이 나왔는데 펭수 관련해서 다이어리하고 펭수가 둘 다 품절 대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날 굿즈 상품들도 품절 대란 엄청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월 달 요 종목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이게 어떠한 기업이라도 펭수를 만든다, 유통한다, 납품한다 이런 내용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또 한 차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아기상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상승 보여줬고요. 펭수만 보더라도 아직은 해외에 안 나갔지만 이제 스타워즈 개봉 앞두고서 그 스타워즈가 제작진하고 펭수가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일단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오로라 월드하고 라인 프렌즈가 결합을 해서 BT21을 현재 인형을 출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마스 코리아는 유아동 키즈 브랜드로 해서 신발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와 여러 가지를 해서 한 30여 개 정도를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보다도 사실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WI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겠는 게 실제로 굿즈 상품을 상당히 많이 지금 만들고 있고 액세서리 쪽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더군다나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제품도 생산하고 유통까지 맡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 프렌즈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근데 아직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시장에서 모를 때 잡아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WI 같은 경우는 캐릭터 라이센싱 업체에 다 이제 OEM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디즈니도 있고요. 마블, 뭐 미니언즈, 포켓몬스터 누구나 알고 있는 상품을 납품하고 OEM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원래 WI는 반도체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 만드는 회사였는데 위드 모바일하고 합병을 하면서 매출 비중이 역전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반도체 쪽이 노파트나 이제는 반도체 장비 쪽은 19%고 콘텐츠 액세서리 만드는 콘텐츠 쪽이 71%이기 때문에 요 캐릭터 사업에서 가장 큰 매출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카카오 프렌즈의 안정적인 사업 경험 얘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펭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민간 기업 사기업이 아니라 EBS를 통해서 나타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EBS 관련 이쪽에서는 일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민자기업한테는 그냥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프렌즈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경험이 있는 업체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펭수에 대한 액세서리 상품이 1월 달에 나온다라고 뉴스가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러면 1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가장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WI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은 차트를 한번 제가 지난번처럼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종목을 먼저 볼 거냐면 자, 차트는 이제 WI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I를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한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딱히 큰 이슈가 없었는데 8,5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크게 올라갔다가 현재 지금 매물대가 다 내려오면서 수급이 다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보라색은 뭐냐면 240 이동평균선인데 사실 이 종목은 거래 정지였다가 거래는 풀리면서 나타난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자리대 242평선에서의 반등이 나타났고 지난번 상승 자리에서 지금 저가 형성하면서 올라갔다. 결국 이 자리가 저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들어간다 하더라도 분할로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요. 1월 달에 펭수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진짜 요 WI와 펭수가 어떤 걸 한다. 이런 뉴스만 더불어서 올라오게 되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 차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만약에 WI와 그런 뉴스가 안 나오더라도 캐릭터 상품으로 해서 어떤 펭수가 나타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지금 오로라하고 토박스 코리아는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아기상어 때 수급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많은 부분이 쌓여 있습니다. 그 반면에 WI는 아직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한 차례 올라가기가 아마 더 쉬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WI 쪽으로는 좀 잘 모르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매우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매우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안정적으로 펭수에 대한 이슈보다도 그냥 실적에 대한 이슈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오로라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로라와 요 WI를 놓고 보시는데 아마 캐릭터 시장 요 장난감이 아니라 지금 WI 같은 카카오 프렌즈의 뭐 이어폰이나 아니면은 뭐 미니 난로 이런 거 만드는 거기 때문에 1월 달에 출시가 되는 게 유아용품들 이런 게 아니라 뭐 에어팟의 케이스 아니면은 뭐 USB 이런 문구 상품들 사무용품 관련된 펭수 상품이 나는 거기 때문에 오로라보다도 오히려 대장주는 이런 WI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 기업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신다면 1월 달에 IT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때 또 CS2020과 함께 수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라도 JP모건 지금 제약바이오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분명히 또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틈새 시장에서
내가 어떤 걸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단기 수익을 어떤 거 낼 것이냐. 중장기만 보게 되면 사실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WI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틈새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임주와 인터넷 관련주 그 외에도 이런 캐릭터 상품에 관련된 종목도 1월 달에 일정과 이슈가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종목들 틈새 시장으로 포트에 넣어두시면 1월 달 굉장히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달에 놓치면 안 되는 틈새 시장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포트에 편입을 해두신다면 1월 달 조금 더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이가람 위원님께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2부의 종목 상담과 팁은 여기까지인데요. 3부에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말이 지난 월요일 날 더 다양한 투자의 팁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